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주택 12채가 무너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집안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주민들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벽 밑으로 주택이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도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주택 구조물과 파이프가 계속 손상되고 추가 주택 피해가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디슨사와 가스 컴퍼니는 추가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전기와 가스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자 주정부가 주정부보험 프로그램인 페어플랜 운영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스테이트 대학이 향후 5년간 학비를 총 33% 올리는 등록금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렌트 비용이 가장 비싼 도시 탑10 안에 캘리포니아 6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렌트비가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물가 목표치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할 일이 좀 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두어 번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청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자격요건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함으로써 나토와의 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북동부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순식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 규모도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와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 밀입국을 막을 목적의 수중 장벽을 설치하려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에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전철 운행이 중단됐고 도로나 차량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국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전야제인 홈런 더비에서 토론토의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홈런 더비에서 우승하는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국가대표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프로축구팀에 입단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팔로스 버디스의 부촌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사고가 났던 곳이 바로 이 롤링힐즈 지역입니다. 이 팔로스 버디스 부촌으로 유명한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12채의 주택이 무너져 내려앉으면서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12채 주택이 무너져 내린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지역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인근 주택가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어제 밝히고 일부 주민들에게 계속 대피 명령을 내리는 중입니다. 이어 전력회사 에디슨사와 가스컴퍼니는 화재나 폭발 등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전기와 가스 공급 중단했습니다. 롤링힐스 지역의 12채의 집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 10채의 다른 집들이 꺼져 내려앉기 시작했고 또 다른 16채에 대해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큰 주택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놀라운 일이다. 집이 무너져 내려앉아 절벽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 이거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2채의 집들이 무너져 내린 이후 24시간 동안 이 지역 지반이 20피트 정도 더 무너져 내렸고 여전히 이 지역의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시 당국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무너진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고 시의회 지역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택 붕괴가 지난 겨울 폭우 영향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양의 비가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졌고 약한 상태 집안이 무너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주택 붕괴 사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계속 무너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사실상 없다. 무너짐이 멈춰섰다라는 판단이 나온 후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카운티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 대표적 보험사들이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들어 가주의 주요 보험사들인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측이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들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파머스 보험마저도 이달 들어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이나 가주 내에서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한인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머스는 특히 주택보험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회사이기 때문에 파머스가 가주에서 주택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 바이어들은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융자를 얻기 위해서 주택보험 가입은 필수로 주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셋업하지 못해 아예 주택 구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타운 내 보험업계들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이 잇따라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들을 제한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이유는 팬데믹부터 이어진 낮은 보험료에다가 최근 가주에 빈발하는 가뭄과 산불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잇따른 점, 주택을 새로 짓는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보험사 측에서 피해를 입은 홈오너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캘코보험의 진철이 대표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험국장이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그 요청을 3년 동안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1년에 5%가 보험료가 상승 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15%가 보험 상승이 안 된 겁니다. 15% 마이너스 3 그러면 12%의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들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기존의 가입자들에게 더 까다로운 가입 기준을 제시하며 이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예 갱신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보험사가 주택시장에서 이탈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남아있는 군소보험사들이 주택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앞으로 주택보험료는 자연스레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어랜드 프로퍼티스의 케네스주 대표입니다. 예,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퍼스널 라이abili티 그 커버리지가 뭐 10만 불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그 리밋이 있거든요. 랜더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팔리시 이슈하는데 프라이스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 몰개지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7%에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더군다나 이 주택 보험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는 구입자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겠죠. 부동산 업계에서도 가주의 주택보험 시장이 빡빡해지는 상황이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바이어들의 다운 페이먼트나 모기지 월 페이먼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보험료 인상으로 바이어의 재정적인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주택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한인들의 경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인 기본 화재 보험 플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보험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들이 가주의 주택보험 시장에서 하나 둘씩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홈오너들로서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 CFP넷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잠시 북동부 지역 가보겠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북동부 지역, 뉴욕주 등 북동부 지역입니다. 이 뉴욕주 등 북동부 지역에는 지금 하루 230mm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피해액이 지금 5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YTN의 보도로 지금 북동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차량은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뉴욕과 뉴햄프셔, 버몬트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성인 무릎 높이 30c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Everything in my apartment is gone. I don't know when or if I'll be able to get back in. The apartment is completely destroyed. My mother has nowhere to live. All of her stuff is 2 feet of water in there. 뉴욕의 허드슨 계곡에서는 주민 한 사람이 집을 떠나려다 익사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구조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피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버몬트주는 이번 폭우가 지난 2011년 악명 높았던 폭풍 아이린과 비슷한 홍수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뉴욕주와 뉴햄프셔주, 버몬트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en you see the water on a street, don't assume you can drive through it. That is the number one reason people die during a storm is because they drown in their vehicles. 악천후로 지금까지 모두 5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거대한 폭풍우가 북쪽으로 이동하며 캐나다 퀘벡 일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번 동북부를 휩쓴 폭우로 직접 피해액이 최대 5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일단은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중남부에서 뉴욕시까지 운행하는 통근열차 메트로 노스 등 한 개 노선이 홍수 여파로 현재 시간당 한 편만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으셨듯이 항공편은 사흘간 3천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이 비구름이 동북부를 넘어서 캐나다 퀘벡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퀘벡주에도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지금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이 퀘벡주에는 발생한 상태죠. 이 산불을 진정시키는데 이 비구름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가 일부 대형 산불의 강도를 약화할 것이다. 연기도 좀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퀘벡주 산불 예방 단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줄어들면 시정거리가 계산돼 소방용 헬기도 띄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862개 산불이 타올라서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중심으로 2290만 에이크를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불 중 절반 이상이 통제 불능 상태다라고 캐나다 당국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비구름 물론 홍수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만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산불 진화에는 각 주에서 파견된 소방관뿐만이 아니라 한국, 프랑스, 다른 나라 소방관들도 파견돼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 주립대 시스템은 칼스테이트 CSU가 앞으로 5년간 학비를 총 33%나 올리는 급격한 등록금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칼스테이트 이사회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2024년 가을 학기부터 2029년 봄 학기까지 매년 6% 등록금 인상안을 오늘 열리는 전체 이사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인상안이 통과되면 LA와 플러튼, 노스리지, 롱비치 등 남가주 지역 4대 대형 캠퍼스를 포함해서 칼스테이트 계열 23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6만여 명의 학생들은 2029년도까지 매년 6%씩 등록금이 인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칼스테이트 측에 따르면 재학생들의 현재 연간 등록금은 약 5,742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상안에 따라서 내년 가을 학기 등록금은 342달러가 오르게 되고 이후 매년 인상을 거쳐 2029년 가을 학기 풀타임 학부생이 내야 할 등록금 액수는 7,682달러, 그리고 공중보건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25,000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같은 등록금 인상 외에도 기숙사 비용 등 숙식비에 교재비까지 추가 비용이 들게 돼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체국이
저렴한 가격의 소포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UPS랑 페덱스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런 또 플랜을 내놓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에 민감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70파운드까지 작은 소포 배송 서비스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론칭했다라고 우정국은 밝혔습니다. 최저가를 제공하고 기본요금 4.75달러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보험도 모두 제공한다라고 우정국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이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UPS와 페덱스에 밀리는 것도 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소포 배달량이 감소한 탓도 있습니다. UPS와 페덱스 아무래도 인터넷 온라인 쇼핑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배송 비용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매업체들이 배송 서비스 절감 방법을 찾고 있는 점도 우정국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노숙자 비상사태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12월 취임 후 공식 업무 첫날부터 선언한 이 노숙자 비상사태는 당초 지난 9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캐런베스 시장이 사실상 노숙자 정책 실효성이 미미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어제 노숙자 비상사태 명령 갱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갱신 내용에 따르면 LA 지역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주정부가 정한 주택 공급 목표의 40%가량 미달할 경우에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고 노숙자 수가 임시 쉘터의 침상 수보다 2배 이상일 경우에도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합니다. 또 노숙자가 1년 사이 20% 이상 증가할 경우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며 이 시 산하 주택관리부서를 포함한 관련 기관은 3개월마다 노숙자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상황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게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직원들을 필요하면 노숙자 위기 대응팀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인사권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116만여 명의 경범죄 또는 비폭력 범죄 전과 기록이 자동 말소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전과 기록 말소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116만여 명의 범죄 기록이 자동 말소됐다라고 가주검사협회가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은 전과 기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예외도 있죠. 성범죄자, 재범자 예외입니다. 또 형기를 마친 전과자가 향후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역시 전과 기록도 자동으로 봉인될 예정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고용주, 건물주 등이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자를 차별하는 관행 완화되길 기대하면서 이런 전과 기록을 말소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런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 LA 카운티 셰리프 국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보온 속옷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소자들 가운데 누구든 보온 속옷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교도소 관리를 책임지는 LA 카운티 셰리프 측이 반드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재소자들이 추위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특히 LA 카운티 교도소가 영하권 날씨가 느껴질 만큼 굉장히 추운 상태인데도 보온 속옷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감사관은 이번 분기 조사를 통해서 현재 31만 5천 개의 속옷이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감자들이 13,000여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수감자 전원이 지급받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보온 속옷 숫자로 집계됩니다. 오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재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보온 속옷 상의와 하의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도소 구칙을 변경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혼자 사십니까? 1인 가구 상당히 많죠.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미국은 아직 1인 밀키트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 먹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장보기도 애매하고 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미국 가정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더 힐이 센서스국 자료를 활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1인 가구 전체 가구 수는 29%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점 등이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제, 경제 침체 등의 문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측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는 1인 가구를 돌볼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렌트 비용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샌디에고의 평균 렌트비가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산호세로 지난달 평균 렌트비 3,411달러였고 두 번째로 비싼 곳은 뉴욕입니다. 평균 3,405달러였습니다. 뉴욕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도시는 샌디에고로 이 샌디에고는 평균 3,175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 렌트비가 비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3,16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우 평균 렌트비 2,983달러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렌트비가 비싼 도시 6위, 또 리버사이드 경우에는 2,573달러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초복을 맞은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 3, 4도가량 더 높아지고 특히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과 데저트 지역은 내일부터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폭염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을 절정으로 다음 주 중에는 점차 예년 기온을 되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6도, 해안 지역은 74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장맛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주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10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찾아왔다 조심해라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LA 지역은 아닙니다. 사막 지역, 산간 지역 그리고 밸리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폭염 시즌에 들어가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괜찮겠죠. 남가주가 본격적인 폭염에 접어들면서 열사병 가능성에 대한 주의도 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염일 때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국립기상청은 당부하면서 수분 섭취 가장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야외 활동은 100도가 넘는 낮 기온이 예보됐을 경우 꼭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은 자제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나 반려동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행위 절대 금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가주 지역 산불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수도전력국 DWP가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는 저소득층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LA DWP는 쿨 LA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용이나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225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창문형 소형 에어컨 가격의 무려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쿨 LA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요금을 낮춰주는 4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에 등록돼 있는 DWP 고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DWP가 요구하는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에어컨이어야 하는 만큼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에어컨을 구매하면 구매 시 바로 할인이 적용되기도 하고 체크아웃 전에 DWP 계좌번호를 비롯한 기본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지난주에서 LA 국제공항 인근 주요 호텔 노동자들이 길거리 파업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업계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하는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11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8개 주요 호텔 소속 노동자 1000여 명이 공항 인근 도로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노조와 호텔 측의 노동계약이 지난달 30일로 만료된 상태이며 임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은 즉각적인 시간당 임금 5달러 인상과 3년 동안 매년 3달러 인상을 요구했지만 호텔 측은 12개월 동안 2.5달러 인상, 이후 4년 동안 6.25달러 인상을 제안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주류 은행들이 하반기 채무 불이행 확산에 대한 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2분기 실적에 대규모 상각과 함께 늘어난 대손 충당금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금융업계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6대 은행들인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50억 달러 규모의 부실 대출을 2분기 상각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1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한계 기업과 가계의 대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분기에 이 손실을 처리하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더해 은행들은 추가 부실 발생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도 76억 달러 늘릴 계획입니다. 충당금은 앞으로 고객이 파산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마련해 놓는 자금입니다. 은행들의 상가액과 충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은행들도 주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각 처리와 충당금 확충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처럼 과감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연방 세금 보고와 관련해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있다는 식으로 속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RS는 최근 우편물을 통해 미청구 환급금이 있다고 유혹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해당 사기 우편물에는 IRS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면 마치 IRS에서 보는 편지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봉투에 담긴 편지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번호, 은행 계좌 정보 이런 정보를 미수령 환급금 청구를 도와줄 에이전트에게 보내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IRS는 이런 편지는 모두 가짜라며 주의를 당부했고 개인정보를 이들에게 넘기게 될 경우 금전 피해뿐만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데니 워펠 IRS 국장은 세금 환급 등과 관련해서 IRS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사칭 사기에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밝혔습니다. IRS는 사기로 의심되는 행위를 접할 경우 즉각 신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 이거 뭔가 애매하다? 신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IRS 측에서 그거는 우리가 보낸 게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낸 게 아니에요. 즉각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화 연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그런데 피싱 사기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쇼핑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아마존 고객센터 직원으로 사칭해서 이 전화를 걸고 회원 정보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법은 주문이나 배달 상태 확인 문자나 이메일입니다.
범인들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주문 확인이나 배송 상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쓰고 있고 간혹 프로모션 할인 코드를 발송하고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것을 통해서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이 범죄자들에게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LA 지역 식당 사이에서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알프레스코 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수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알프레스코 이 주차장을 활용했던 야외 식당,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해야 되는 명목의 돈들입니다. 야외 영업장 사용 계획 검토료 $1,600가 넘습니다. 야외 프로파니터 안전 점검료 $400 정도 됩니다. 야외 사용에 따른 폐수 처리료 약 $1,500고요. 보증금 $3,500, 주차장 사용료 스퀘어피트당 얼마,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때문에 야외 식당 영업을 포기하는 식당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식당, 대형 식당에게는 야외 영업장 사용에 따른 비용이 투자 가치로 감당할 수 있지만 작은 규모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게는 야외 식당 재신청에 선뜻 나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프레스코를 포기하는 식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들도 현재 LA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LA시 전역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인의 수가 14명에 달했고 불법 도박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는 가중폭행 1명과 불법 무기 소지 1명, 성범죄 1명, 폭행 1명, 마약 관련법 위반 1명과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1명, 기타 불법 행위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불법 도박 혐의로 인한 체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LA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LA에서 모두 362명이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것은 2019년 한 해 총 체포 건수인 366명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체포된 한인도 지난해까지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앞서 갱단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까지 성행하면서 이곳 LA에서 불법 도박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에 잘 알려져 있는 제시카 차 변호사가 오렌지 카운티 아시안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아시아 변호사협회는 하얏트 레전시 뉴포트 비치에서 디너 모임을 겸한 제시카 차 신임 회장 취임식을 라폰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제시카 차 회장은 오렌지 카운티 아시안 변호사협회가 리더 또는 변호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미셸 박스틸 의원 사무실에서 시니어 정보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시니어들을 위해 메디케어, 소셜 스큐리티, IRS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풀어줄 기회입니다. 시니어 정보 박람회는 오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가든그로브 블루바드에 위치한 가든 브룩 시니어 빌리지에서 개최됩니다.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서 시니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게 되고 관련 문의는 전화 213-272-7427, 213-272-7427번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군이 사용하는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었죠. 이런 정책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공화당의 폴 고사 의원은 군이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전기차 사용 강제는 군과 장비의 전투준비 태세와 훈련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군의 전기차 전환을 지지하는 이들은 전기차가 배출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전장에서 전술적 이점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전술적인 이점이 발열과 소음이 적어서 적의 감지를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전장에서 충전은 어떻게 할래? 전장에서 배터리로 가는 전기 탱크 충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연방 하원이 이 국내 전기차로의 전환 계속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와 기술이 적용된 신차와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안전과 주행 편의성이라는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고장이나 사고 시에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첨단 센서와 고가의 부품이 장착된 신차나 전기차 모델을 포함해서 더욱더 복잡하고도 정교한 SUV나 픽업 트럭 등의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차량 수리비가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자동차 수리비 증가로 보험료도 올라서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단 장치가 장착된 차량 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숙련공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수리비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와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 밀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수중 장벽을 설치하려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부표는 강바닥에 고정되고 수위에 따라서 4피트에서 6피트 높이에 띄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소송을 했냐면요. 텍사스에서 카약 대여와 강습을 하는 회사가 이 작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부표가 강에 떠 있으면 카누와 카약 강습을 막아서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업체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미국 헌법과 연방법은 텍사스주의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164년 만에 처음으로 사령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한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의 군 인사 인준 보류가 이 미군의 핵심 지도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어제 날짜를 임기로 퇴임했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이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자,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새롭게 내놓은 소셜미디어 스레드, 이 소셜미디어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잘 관심도 없으시죠. 그런데 이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서면서 머스크의 트위터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스레드의 경쟁,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경쟁, 승자는 누가 될까요? KBS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야심작 스레드의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시 닷새 만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보니 20억 명에 이르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스레드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So for me, as someone that jumped on Instagram for years and I built my own following for years and I'm verified today, it's like all my work can pay off now.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출시된 이후 이틀 만에 트위터의 데이터 전송량이 일주일 전보다 5%나 줄었습니다. 트위터의 인증 서비스 유료화 정책 등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용자들이 스레드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anything can basically rival Twitter nowadays. Yeah, I mean Elon Musk has completely ruined Twitter. 반면 스레드가 트위터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용자 수가 매달 3억 5천만 명에서 5억 3천만 명에 이르고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도 여전히 트위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But it comes down to the addiction of Twitter is not going away, just given the content and the community that they've built over the last decade. 어쨌든 머스크는 스레드 출시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트위터를 복제했다며 경쟁은 좋지만 베끼는 건 아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출시를 앞두고 격투기로 한판 붙어보자며 기싸움까지 벌였던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 소셜미디어 승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챗 GPT 열풍 속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스타트업 51곳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22곳, 미국이 21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제 올해 상반기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스타트업 51개사가 총
정정합니다. 총 1,000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무려 10배의 규모입니다. 투자 유치 기업 수에는 중국이 22곳으로 21곳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4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총 투자금 규모에서는 미국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합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바 금융당국 담당 부의장이 지난 한 해 동안 통화정책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좀 더 있다라면서 기준금리를 좀 더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어 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덜 하는 것이 과하게 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라고 지적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올스타전 전야제 열렸었죠? Did not do it. Oh my. Vlad Guerrero Jr. will hang on and win the 2023 T-Mobile Home Run Derby. 자,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 어제 올스타전 홈런 더비 최초로 부자 홈런왕 등극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레로 주니어가 어제 시애틀의 티모빌 파크에서 열린 올스타 전야 행사 홈런 더비에서 랜디 에로사레나 템파베이 선수를 25대 23으로 꺾고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받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괴수로 불렸던 아버지 블라드미르 게레로 시니어가 2007년 홈런 더비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서 2023년 아들 게레로 주니어가 16년 만에 홈런 왕에 오르면서 게레로 부자는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올스타 홈런 더비 부자 우승이라는 이정표를 수립했습니다. 이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거포 심정수의 둘째 아들 심정현이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애리조나에 지명됐습니다. 미국명은 케빈 심, 현지에서도 헤라클레스로 불렸던 아버지의 선수 경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03년 53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프로야구 레전드 40인에도 선정된 헤라클레스 심정수. 이승엽과 함께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는 등 빅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끝내 꿈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올해 타격폼마저 닮은 꼴인 둘째 아들 심종현, 미국명 케빈 심이 아버지의 꿈에 다가섰습니다. 심종현은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애리조나에 지명됐습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 내야수인 심종현은 올 시즌 13홈런, 6할대 장타율이 돋보입니다. 지명을 앞두고 열린 드래프트 컴바인 첫날 평균 타구 속도가 시속 163km로 전체 1위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MLB.com 등 현지 언론들 역시 헤라클레스로 불린 아버지 심정수의 선수 경력을 조명했습니다. Kevin Sim, we talked about son of Hercules. He was crushing the ball. 심종현도 최고의 선수였던 아버지와 쉬지 않고 훈련하면서 타격 자세를 완성했다며 아버지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선수 경력을 뒤로하고 은퇴 후 아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심정수. 좀 더 릴렉스. 거기 다 올려놔. 그 각도로 오른손을 위에다 그냥 올려놔. 끝내 이루지 못했던 메이저리거의 꿈을 아들 심종현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만큼 치열한 주전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빠른 적응으로 엔리케 감독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네이마르가 발목 수술을 딛고 넉 달 만에 파리 생제르맹 훈련장에 복귀했습니다. 이강인에 앞서 영입된 측면 공격수 아센시오도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통산 61골을 넣었을 정도로 득점력이 좋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주로 측면에서 활약한 이강인에게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앞으로 제 나라를 대표해서 또 뛰는 거고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공격 자원이 풍부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이 다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는 팀의 베스트 11을 예측하면서 이강인을 중원에 배치했습니다. 이강인이 결정적인 패스로
음바페와 네이마르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이 최적의 포지션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강인으로서는 특유의 창조적인 플레이로 엔리케 신임 감독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선수층이 두꺼운 대형 클럽에서 도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이강인. 팀 내 경쟁을 이겨낸다면 세계 정상급 스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3년 7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